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계 23개국 주한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순천만 국가정원 월드투어 페스타가 지난 주말 폐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정원에 조성된 세계 정원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정원을 걷다 세계를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막이 올랐습니다. 23개국의 주한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정원 문화를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17일간의 행사 기간 국가정원 관람객은 5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13곳밖에 되지 않는 세계 정원도 러시아, 인도, 타지키스탄, 엘살바도르 4개국이 교환 정원 조성을 희망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월드 페스타는 정원을 통해서 세계인의 문화 교류와 환경 문제 인식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월드 투어 페스타를 통해 6년 전 국가정원에 조성된 각 나라별 세계 정원을 새롭게 리뉴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장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발전했지만 당시 조성됐던 세계 정원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주제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계의 정원으로 탈바꿈할 적기가 됐다는 겁니다. 전담 인력이나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정원은 각국의 정원 유형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세계 정원을 탈바꿈시킬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열린 월드투어 페스타. 정원 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규칙이 확정되면서 지역 입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에서 의결된 총선 공천 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감점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여성 가산점은 25%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도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청년과 장애인, 당 기여도가 높은 인물, 그리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열린 토론회를 통해 총선 전략과 준비 과제를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 지형 변화에도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도 여수와 광양 등 지역별 당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특강과 함께 조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를 한 단계 더 깊은 관점으로 다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신안군에 그려진 한 시골 담벼락의 벽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 집에 사는 노부부가 인기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주민 유튜브 지역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한 달 이상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 주로 대기업들의 도덕성과 특정 대행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언론 프레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관점이 눈길을 끕니다. 과연 얼마나 해로운 물질들인지, 수치 조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1급 발암물질들의 조작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겁니다. 배출 허용 기준 최대치가 10ppm이에요. 10이 기준치가 10이라고요? 10이에요, 10. 조작한 값도 넘었네? 네. 줄이다 안 돼야 이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업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당국의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광역 차원의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놓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은 어떤 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산단 나쁜 놈들이다. 그쵸. 그게 아니라 정확한 옥석을 가려야 되죠. 그러려면 더 정확한 정보들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단이 없는 순천의 오존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가 봤을 때 광양만권의 대재앙이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하죠. 목포 MBC 유튜브 낭만 항구에 소개된
신안군 가옥 담벼락의 동백나무 파마머리. 이미 입소문을 타 사진을 찍으려 주민과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고 역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작은 그렇죠. 아이디어 하나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벽화 하나가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사실 너무 좋아요. 상상 이루어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타 되셨어요.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들에게 공연의 장을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도 인기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뮤직 채널의 랩미송 코너.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여수 MBC 뮤직 플러스는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힘으로 최근 조회수가 1억 1,200만 회를 넘기며 지역 채널의 기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대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 지원, 관광객 유치, 문화행사 지원, 경기장 안전대책 등 8개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등 기상 상황 대비와 감염병 차단 등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안전대회로 치러지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광주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앞으로 관내 임업 종사자들도 농민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임업인들이 빠져 있었지만 등록 대상에 임야가 추가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들도 농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등록 대상 확대로 세금 감면과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며 임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어제는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요즘 중소형 고깃배들은 대부분이 FRP라고 하는 유리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 물질을 물고기를 통해 사람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해안가 근처에 FRP 조선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FRP 소재를 이용해 어선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FRP 조선소들은 보통 영세 업체들인데 울타리와 천막을 쳐놓고 뻥 뚫린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집진시설을 이용해 FRP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RP는 성면을 대체한 유리섬유 플라스틱인데 알갱이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발진과 따가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가 먹은 뒤 이 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먹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처럼 몸속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해조류나 물고기가 먹었을 때는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갈 거고. 조선소 측은 사람이 직접 하는 FRP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섯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FRP 소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FRP 조선업 등록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조선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FRP 작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FRP 작업을 하도록 환경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해양오염 등을 우려해 아예 FRP 선박 건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RP 유해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깨끗한 바다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송정역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옮길 부지가 마땅치 않아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와 함께 송정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초 발표됐습니다. 그럴싸하게 업무 협약을 맺고 5달 넘게 후속 작업이 추진됐지만
정작 공장을 옮길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40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고 추가로 조성되는 한평군 오ля면 일대 빅그린 산단 2단계 부지는 광주 권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어서 광주시와 광산구가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금호타이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 이왕이면 광주시 행정구역, 광주시에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시킬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뒤늦게 산단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와 평동 산단 3지구 등 광주 지역 산단 조성지의 분양 계획은 대부분 마무리된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평동 산단 3지구 근처에 추가로 산단을 조성해서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7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게 기간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거죠.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전제로 송정 역세권 개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 공장 이전 대상지를 찾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3년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민간단체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여수성심병원이 넉 달간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성심병원이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 보건소에 휴업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크게 덥지 않아서 공기도 선선하겠고요. 쾌적함이 감돌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조금 더워집니다. 지난주 폭염 수준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일제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자정이 조금 지난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구름만 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만 최대 풍속이 11m에 달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서울의 가시거리는 평소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충청도와 남부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서풍이 붑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하늘에는 종일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6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강릉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